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담보 책임은 우리가 이제 매매에서는 보통 문제가요, 세 문제 이상이 꼭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가 매매는 어디까지 매매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담보 책임하고 위약금, 그다음에 일방이약, 아니죠, 계약금, 일방이약, 이 모두 그다음에 환매까지 합해서 우리는 이것을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세 문제 이상이 항상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파트죠. 자, 먼저 68번을 보시죠. 권리하자죠. 우리가 권리하자 그러면 뭐냐면 570조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뭐다 수량 부정, 그 다음에 용익권능, 그 다음에 저당권, 여기까지를 권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 권리가 전부가 타인이죠, 그 다음에 일부가 타인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의해서 지상권, 그러면 용익권능의 제한,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무조건 보지 말고 전부 타인의 권리는 뭐예요? 먼저 그냥 보면 되죠. 항상 일부라는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죠. 다른 데는 감액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가 남의 것이니까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선인 경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을 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것이죠?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도 선악불문하고 대금을 말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이죠. 저당권의 행사. 그럼 여기서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환 청구,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이 용익권능의 제한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선이니까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고, 악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는 없다. 그래서 여기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라고? 기역, 니은, 디귿.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69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항상 우리가요, 권리가 뭐냐면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수량 부정,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권능에 제한, 저당권 행사, 이걸 꼭 암기하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럼 보면 타인의 권리죠. 우리가 이제 타인의 권리, 아무 말이 없이 타인의 권리 그러면 그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를 주로 의미해요. 타인의 권리는 손해배상으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이죠. 그런데 선, 악을 불문하고 말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악의도 할 수 있다. 선인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할 수 있다? 뭐죠? 이행, 이익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인 경우에만.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행사죠. 저당권 행사 그러면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의 전부 타인의 권리죠.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것은 뭐다?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 무슨 이익배상이 아니고 이행 이익배상이죠. 실내 이익배상이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이죠.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용익권능이 아니죠. 용익권능이 아니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부터다?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 그래서 선인 경우니까 선의의 매수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봐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용익권능인데, 이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 576조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선악불문하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말은 없어요? 경매가 됐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용익권능의 제한이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항상 계약의 해제는 우리가 유학 강의할 때 얘기했죠. 계약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렸다 이 말이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권리의 일부죠. 일부가 타인이죠. 일부란 말이 있으면 뭐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인 경우에 뭘 할 수 있다? 선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선의의 경우는 언제다?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고 악의 경우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여기서 선의의 매수인 선의 여기서 손해배상이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 배상이죠. 이행, 이익. 그런데 여기는 1년을 맞죠. 그런데 선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안날이라고 하지. 안날. 선의는 안날이고 여기 한날은 뭐다? 악이죠. 악의 경우는 한날이고 선인 경우는 안날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자 2번. 자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여러분 수량 지정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일부가 멸실됐다 이 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특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고요. 일부가 멸실됐죠. 그러면 일부 멸실이죠. 이때 선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선이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거 딱 알고 있어야 돼. 알죠? 수량 부족 그다음에 일부 멸실의 경우다 이 말이죠.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무슨 말이다?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여기요 평당 100만 원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이죠. 분양계약을 할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악의의 매수인은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수량 부정선은 오직 누구만? 선이만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선이만 주장할 수 있고 악의는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틀렸죠.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일부 멸실이니까 뭘 할 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면 무슨 말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선의의 경우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계약의 목적을 말 수 없다.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선의의 매수는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선의는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로부터. 알겠죠? 몇 년? 1년 내 계약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몇 번? 2번이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이죠.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평당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라고 그랬죠. 아파트 분양 계약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계약 면적이 뭐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미달이죠.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 나왔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모두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고 이때 담보 책임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수량 지정할 때 누구? 선의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언제부터 1년이다?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딱 이것만 알면 되죠. 여기 선의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악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 그 사실 안날이죠. 왜요? 누구만 되니까? 선의만 되니까 몇 년? 1년이죠.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전부 불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잔존 보분 아니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계약의 목적을 말할 수 없다, 달성할 수 없다. 선의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언제부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72번은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는데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기가 맞춰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됐다. 그런데요,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가 될 수 있죠? 번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 수 있다, 말소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보시면 여기요,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잠깐요. 지금 여기 보면 을 명의의 소유권이랑 가등기가 된 갑소유 건물이죠. 여기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소유 건물에 1번요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이 갑이고요. 여기 2번이 을이요,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신청했다.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를 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3번 정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체되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 등기를 경매를 청구한 사람 누구예요? 병이 지금 경매를 청구했죠. 병은 아마요 여기는 없지만 저당권자가 되겠죠. 1번 보면요, X 건물 자체 물건의 하자죠. 이런 물건의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뭐다? 물건의 하자, 먼저 법률적 장애는 담보 책임이 없고 뭐만 있다고 그랬죠? 권리의 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건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없다. 경매 절차가 무효죠. 경매 자체가 무효이면 담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경매 자체가 무효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자체를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경매의 경우는 권리의 하자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대금감의 계약해제 청구할 수 있고 원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지만 언제요?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이죠. 그러면 정은 어때요? 배당받은 정에게, 병은요 배당받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요. 4번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해버리죠. 여기서 을이 번등기를 하죠. 번등기를 하게 되면 직권을 말소되죠. 그럼 봐봐, 취득했다가 번등기로 인해서 여기서 소멸되죠. 상실했죠. 이런 경우는 576조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뭐가 똑같아요? 저당권의 행사하고 똑같아. 우리가 봐봐, 저당권 행사를 보시면 우리는 저당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는 것을요 내가요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누가요? 을이요. 그런데 여기가 뭐죠?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매수했는데 뭐가 됐어요? 번등기죠. 번등기가 돼서 직권으로 뭐가 됐다? 말소가 됐죠. 똑같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 여기 지금 뭐죠? 경매가 됐냐 번등기가 됐냐에 따라서 일단 매수했는데 나중에 상실됐다, 매수했는데 말소가 됐다, 똑같죠? 576조 담보책임. 그러면 576조는 뭐가 된다? 576조 저당권 행사죠.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뭐다?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내가 매수했는데 번등기가 됨으로써 직권 말소되죠? 그렇게 됐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의 자리가 항상 여러분요 뭐죠?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경매에서 1차적으로 누가 책임져? 채무자. 2차적으로 누가 책임져? 배당받은 채권자. 그래서 갑이 채무자죠. 이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의역은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배권자가. 그래서 자력이 없을 때 아주 중요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력이 없을 때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봐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방금 문제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담보 책임이 뭐가 있는가?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죠. 갑은 경매자에서 저당 목적물의 울소유 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가 되냐면 누구께 지금 경매가 됐죠? 누구 것이? 의뢰 것이 지금 경매됐죠. 의뢰 것이. 여기가 1번 지금 의뢰 것인데요. 의뢰 것인데 2번요 갑이 지금 경매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원래 경매에서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 없어? 없고 권리의 하자만 책임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경매에서는 대금감액과 계약 해제는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원래 청구를 못해. 왜? 내가 원해서 경매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 경매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노트에 보면 먼저 담보 책임 첫 페이지요. 가운데 오른쪽에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보면 2번 경매가 무효죠.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담보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것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의뢰 자령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받은 채권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1차적으로 누가 의뢰 자력이 있어야 돼. 의뢰 자력을 고려하고 그게 없으면 그 고려함이 없이 그러면 안 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의리 돈이 없으면 그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여기를 뭐라 한다? 2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을은 뭐라? 채무자는 1차적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은요.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이 말이죠. 물상보증인. 그러면 담보채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 누구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부담해요? 담보채무 누가 부담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번 보란 말이죠. 여기서 물상보증인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요 이렇게 을한테서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그럼 갑이 돈이 없으니까 누구요? 병의 집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죠. 이 저당을 잡으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경매에서는 채무자고 물상보증인은 둘 다 똑같이 매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께 경매가 되면 채무자가 매도인이고요. 물상보증인께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다. 담보채무를 해서 매매계약 해제가 됐다. 해제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요 지금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럼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을이 책임지고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이 말이죠. 자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 이래 됐죠. 자 그럼요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자 또 하나가 두 개가 더 있죠. 우리가 경매에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에서 뭐가 있어요? 완전물 급부 청구. 그런데 아닌 것이 뭐다? 아닌 것은 뭐죠? 하자 보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특정물의 하자에서 인정되는가 안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대금감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대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뭐가 인정된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거부 청구권은 인정이 돼. 대금 감액은 일부하고 뭐가 있다? 일부하고 그다음에요 부족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일부 탄핵 권리 수량 부족 여기에만 대금 감액이 있죠.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란 말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담보 책임이 아닌 건 뭐가 있다? 아닌 거? 담보 책임이 아닌 건 뭐가 있어요? 그건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은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다. 몇 번 얘기했죠? 담보 책임이 아니라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성격은 매수인의 권리로 불특정물의 하자로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등용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완전한 물건의 겉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억, 니은, 니을이에요. 기억, 니은, 니을.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자, 75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법적 제한. 우리가 법적 제한을 뭐란다? 법률적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경매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만 인정된다? 물건의 아니 권리의 하자만 인정되죠. 그럼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이 말은 법률적 장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률적 장애.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한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이죠. 여기서 하자담보 계약 해제권 몇 개월이죠? 선의 무과실이죠. 이때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권리의 하자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만 여기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건의 하자고 물건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이때 계약 해제권은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이죠. 몇 개월이다? 6개월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먼저 6개월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걸리지만 이건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니까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고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 면제특약이죠. 우리는 담보책임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담보책임은 가중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지하지 않았다? 면할 수 없다. 이게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하자 발생, 손해 발생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죠.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을 과실 상기할 수 있다. 원래는 무과실인데 손해배상을 정할 때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참작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담보책임이에요. 그럼 담보책임을 여러분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담보책임 하나하나를 보면 몰라. 담보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박스를 암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박스를 암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강의를 다시 들어도 역시 똑같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고 선악불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인 경우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한은 없죠.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만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선인 경우 이행이익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고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의 경우는 선인 경우 안에서 대금 감액 계약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용익권 등기자는 대금 감액은 없죠. 선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안 날로부터 1년이다. 특히 용익권 등기자 안에서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의 경우는 그것은 대금 감액은 없죠. 선악불만하고 계약을 해제, 그 다음에 선악불만하고 손해배상, 선악불만하고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서는 대금 감액은 없죠.
그다음에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고 특히 종료물의 하자, 그다음에 불특정물의 하자, 우리가 특정물이 안 돼. 종료물의 하자의 경우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박스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 무슨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